책상 옆 3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서랍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난나시입니다. 이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짝짝짝. 뭘 짝짝짝이야.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아, 오늘요? 근데 요즘 스타일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오늘. 저요? 어. 아니, 그대로인데요. 그래? 머리 파마하신 거 아닌가요? 파마는 한 2달 전에 했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평소에 맨날 모자를 쓰고 하잖아. 아. 오늘 머리 이렇게 푼 걸 처음 봐가지고. 난나 씨 맨날 머리 안 감고 모자 쓰고 오거든요. 아, 모자가. 머리 감고 모자 쓰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모자를 안 마세요. 써서 몰랐습니다. 아하. 지난주에 지지난주구나. 저기 그 그래놀라 주신 거 네. 그거 사실 좀 아껴 먹으려고 했거든요. 왜? 근데 병이 되게 작잖아. 그래서 뚜껑 열고 이렇게 털었어. 근데 없어졌어 한 번에.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 아, 진짜 견과류를 되게 좋아하시네, 인군이. 좋아하기도 하고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몇 번 먹다 보니까 금방금방 줄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저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집에. 제가 병 반납할 테니까 예. 다음에 좀 더 큰 병에 좀 담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그래놀라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가 드디어 그 안전뱅이 밀로 수제비를 해먹어 봤거든요. 근데 정말 약간 반죽할 때부터 이게 일반 밀가루랑 달리 약간 좀 시큼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쿰쿰한 향기가 났는데 색깔도 일반 밀가루로 반죽을 하면 완전 뽀예요. 근데 이 안전뱅이 밀가루로 하니까 약간 아이보리 색깔. 근데 이게 쫌쫌 이렇게 뭐 점이 박힌 그런 아이보리 색깔의 반죽이 돼가지고 아, 이걸로 밀가루를 해도 되나 약간 좀 의심스러웠거든요. 근데 걱정과는 달리 완성된 수제비를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그게 냄새는 왜 나는 거야? 안 좋은 거야 그게? 냄새 나? 그게 안 좋은 향기가 아니라 약간 발효된 느낌 같은 게 나는 거지. 약간 그 약간 토종 밀의 안전뱅이 밀의 맛인가 봐. 더 약간 좀 일반 밀보다 맛이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맛있었어. 그리고 궁금하네. 되게 쫄깃하고 그 수제비를 원래 당일날 먹어야지 쫄깃하게 먹고 막 남겨두면은 좀 퍼지잖아. 근데 제가 다음날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음날에도 먹었는데 약간 퍼진 상태여서도 형태가 유지되고 되게 맛있었어. 그게 종별로 좀 특징이 있으니까 좀 그런 특징이 있는가 보네. 맞아. 그래서 되게 좋은 식사를 했다. 저는 그 밀에 종류가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어이가 없는데 종류라는 게 당연히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종류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그냥 밀은 다 밀이요. 그치, 쌀은 그냥, 다 쌀이요. 그치? 그냥 그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종류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때 이야기 듣고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가을의 맛은 정말 성공적이었고 진짜 앞으로도 점점 레시피 개발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저는 계속 이제 이군이 전염병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컨텐츠를 할까 생각했는데 거기서 약간 힌트를 얻어서 약간 이군이 말한 주제인 전염병 이야기가 연관이 있지만 정반대에 존재하고 있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전염병의 적 비누입니다. 아 좋네요. 좋죠. 비누에 관한 최초의 기억 같은 거 있으신가요? 비누는 그 엄마한테 엄청 혼났던 게 기억이 나. 그 비누 이렇게 그 물에 약간 불려 놓으면 손으로 이렇게 쫙 하면 맞아. 약간 찰흙처럼 되거든요. 맞아. 그런 장난을 치다가 엄마한테 엄청 혼났던 나도 그거 그런 기억이 많이 나네. 했는데. 그리고 그게 풀어지면서 약간 끈적끈적한 약간 콧물 형태의 재질이 되게 그걸로 맨날 가지고 놀다가 엄마한테 안 혼났어요? 혼났지 당연히. 그치. 그건 그걸 공통인 것 같아. 근데 약간 최초의 기억이 뭐 그렇게 엄청 옛날부터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은 네가 말하니까 이군이 말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났는데 저는 이걸 얘기했을 때 너무 당연하게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거라서 생각을 못 했거든요. 주변에 너무 공기처럼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비누에 대해서.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비누로 모든 그거를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거? 모든 이런 세안용품들을 비누 하나로. 이거 짜서 쓰는 거 근데 말고? 환경 때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제가 이게 비누를 처음 사서 쓰게 된 계기가 바로 하나조라는 브랜드를 만나고 나서였어요. 저희 블로그에도 사진이 하나 올라가 있을 텐데 제가 이군이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거 비누야. 그래서 비누가 갑자기 왜 껴들어 있어? 막 이렇게 했던 대화 기억나시나요? 그 사진 줄 때?
그때 이렇게 있는 비누가 바로 그 하나조에서 샀던 비누인데 하나조? 한아조라는 하나조라는 브랜드? 브랜드 이름이에요. 비누 브랜드인데 그게 약간 파스텔 톤의 되게 몽글몽글한 색감이 있고 되게 비선형적인 모양의 비누 조각들이 꼭꼭 바뀌어가지고 약간 디자인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귀여운 비누를 보자마자 평소에 쓰던 비누 가격이 10배였어요. 근데 또 지갑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모든 욕실 제품을 약간 비누 하나로 통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약간 지구를 생각해도 좋은 선택이 된 것 같고 뭐 솔직히 비누를 누군가 막 선물을 사오거나 막 누가 사는 비누 말고 직접 비누를 골라 사서 쓰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그냥 명절 선물 세트에도 제일 인기 없는 구성으로 약간 알바기처럼 박혀있고 그죠. 요즘에 비누 안 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짜서 쓰는 거 많이 짜서 쓰시고. 쓰는 게 너무 많으니까 펌핑해가지고 쓰고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플라스틱도 많이 들고 나오고 하니까 저는 그거 하나씩 비누로 통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정착한 거는 이런 하나조 비누들이랑 도브에서 나오는 뷰티바라는 비누가 있어요. 그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쓸 수 있는 거라서 샴푸바 대신에 또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그걸 머리부터 그냥 다 감거든요. 그런 부작용 없어? 왜 비누로 흔히 머리 감으면 막 뻑뻑해지는 그런 거? 그치, 막 그런 느낌이 있는데 생각보다 없어. 좀 순화시킨 제품인가 보네. 그거? 그게 약간 더 약간 진하다 그라고 해야 되나? 거품이 되게 쫀쫀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래서 샴푸로 쓰는 거에 전혀 그런 게 없는 게 사실 샴푸가 그 물을 희석해가지고 약간 그런 제형을 만든 거잖아. 샴푸보다 비누로 씻는 게 더 깔끔하게 두피 그런 각질 같은 게 제거가 된다고. 오히려 세정력은 그렇구나. 그게 비누로 머리 감으면 뻑뻑한 게 그 머리에 있는 그 겉면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벗겨내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뻑뻑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리고 식초를 한두 방울 섞어가지고 그 마무리를 헹굴 때 하면은 전혀 그런 부드러운 그런 뻣뻣한 느낌도 안 들어요. 맞아요. 옛날에 뭐 그런 거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뭐지? 노프 이런 거 할 때 한 번씩 샴푸 안 쓰고 식초물로 이렇게 씻으면 이렇게 더 좋아진다고. 맞아, 옛날에 그런 것도 유행했던 것 같다. 노프 한참 유행했었죠. 잊고 있던 기억이 자꾸 생각나네. 아무튼 근데 비누는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도 모두에게나 그랬지만 진짜 떨어져면 안 되는 필수품이잖아요. 그죠? 그 전염병과 함께하는 삶이 되면서부터는 더 중요한 도구가 되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비누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솔직히 공용 화장실에도 비누 없으면 불안하고 막 더 씻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하잖아. 많이 하죠. 그리고 전염병 얘기해서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인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린 시기가 포인트가 한 번씩 있거든요. 맞아. 그 중에 거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비누가 등장하는 맞아. 시기예요. 이게 20년이 늘었다고 하더라고. 그죠. 그게 비누가 나오면서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커지고 그 이후에는 한참 지나서 이제 의학 같은 것들이 발달하면서 커지는 건데 굉장히 인간사에서 중요한 포인트죠. 맞아. 그래서 비누는 진짜 인간의 생존과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위대한 발명품이고 그래서 비누의 역사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시작이 기원전 2800년경에 그 로마 시대 바빌로니아인이 사포 언덕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고 나서 남은 기름때로 빨래랑 목욕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잘 지는 거지. 잘 빠지는 것을 발견한 이유로서 이제 기름때를 사포라고 불렀고 그게 오늘날 이라는 단어의 시작이라고 영어의 어원이다. 그런 유래 어원이라는 걸 시작으로 약간 비누에 대한 최초의 기록 같은 거를 보면은 1세기에 박물학자 폴리니우스가 박물지에 기록을 했어요. 비누는 갈리아 사람에 의해서 발명되었고 기름과 재로 만들었는데 그때는 두발용으로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두발? 모발 두발? 그 덧붙여서 이제 비누를 세정제로 명시한 최초의 기록으로는 2세기에 그리스의 의사 클라우디우스 갈레누스가 쓴 간이 약재용 등이 있고 뭐 중세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름과 재를 섞는 방법 외에 새로운 비누 제조법이 다양하게 시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세기에 이탈리아 사보나를 비롯한 지중해 연안의 여러 지역에 올리브와 해초 기름이 많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용해서 비누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12세기에는 이제 잿물 대신에 천연소다 탄산 나트륨을 사용해가지고 새하얀 비누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럼 비누는 색깔이 검했던 거야? 검고 막 그래 약간 그래도 올리브 오일 같은 것도 약간 색깔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겠네. 그랬는데 이제 천연소다 탄산 나트륨을 사용해가지고 한 거지. 근데 그 당시에 천연소다가 매우 귀한 자료여가지고 대중화되지는 못했는데
그 1775년 프랑스 루이 16세가 이제 인공소다를 발명을 하라 명령을 내린 거지. 그리고 결과 1789년에 과학자 니콜라 르블랑이 인공소다를 발명을 했고 비누 대량 생산의 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애들이 그런 거 되게 잘해요. 맞아. 국가에서 우리 뭐 마가린 같은 것도 다 프랑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국가에서 사업으로 딱 찍어가지고 이거 발명품 나오면 뭐 준다 상금 딱 걸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게 너무 많아서 맞아. 프랑스 애들이 그런 거 좀 잘하는 것 같다. 아무튼 근데 이렇게 르블랑이 인공소다를 발견했는데 이게 오염물질을 만들어내가지고 자연을 오염시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마을의 수로로 다 쏟아져 들어간 거지, 염산 같은 게. 근데 염산이 썩으면서 이제 달걀 썩은 데도 퍼뜨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 르블랑 오염이라는 게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863년에 벨기에 공업학자 에르네스트 솔베이가 오염물질을 생성하지 않는 암모니아 소다 공법을 개발하면서 이제 르블랑의 시대는 가고 솔베이의 시대가 왔는데 가셨구나. 이제 르블랑 공법을 사용하던 공장들을 이제 자취가 감춘 거죠. 그래도 사람들이 르블랑을 많이 기억하는 게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인공소다를 개발한 덕분에 비누가 되게 대중화되기 시작하고 진짜 아까 이군이 말했던 것처럼 약간 인간 수명이 20년을 늘린 아버지다. 약간 화한의 아버지다. 이렇게 지금까지 그 성과를 받나 보네. 그래서 이 르블랑 오염이 이제 해결이 되고 본격적인 비누 대중화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했는데 이때서야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규칙적으로 씻어야 된다. 깨끗하게 세탁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그런 위생관념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인류가 비누를 사용해놓은 역사는 되게 길지만 비누가 귀하던 시절에는 이거를 사치품으로 간주해가지고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치품이 필수품이 된 게 이 19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니까 지금 진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비누의 역사는 사실 그렇게 길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겠죠. 뭐 어차피 산업혁명 이후에 나왔을 테니까 길어봤자 한 200년? 그렇죠. 그래서 비누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가 비누에서 유래한 단어들 중에 제일 유명한 단어 뭔지 아시나요? 영어인데. 쏙 빼고? 쏙 땡땡땡. 쏙 땡땡땡. 쏙 땡땡땡? 바로 그냥 얘기해드리면 쏙 오페라라는 말인데 이 이야기도 되게 흥미롭습니다. 드라마가 쏙 오페라라고도 불리잖아요. 왜? 그거 몰라요? 모르는데? 드라마가 영어로 쏙 오페라예요. 드라마가 영어가 아니야? 영어인데 그 쏙 오페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 연속극을 영어로 쏙 오페라라고 하는데 그거 안 들어봤어? 난 영어는 이제 영포자였기 때문에 드라마는 진짜? 알지만 쏙 오페라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TV에서 나오는 그런 연속극 같은 거를 영어로 쏙 오페라라고 한다고? 그 이유가 1879년에 세계 최대 생활용품 회사인 P&G에서 비누 아이보리를 개발했는데 아이보리 비누 혹시 알아? 모르지. P&G는 알지. P&G에서 그 아이보리 개발을 한 거야.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물에 뜨는 아이보리의 등장이 수많은 사람들이 반길적으로 되게 혁신적이었다고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비누는 되게 대부분 다 끈적끈적한 덩어리를 잘라서 파는 거였기 때문에 되게 불쾌한 질감에다가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강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그게 가라앉아 버려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 그 비싼 비누를 잃어버린다고? 근데 이제 물에 가라앉지 않고 둥둥 떠다니는 아이보리가 등장했으니까 출시 당시에 사람들이 되게 어마무시하게 인기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혁신의 비누 아이보리는 수많은 발명품들의 서사 클래식이 있죠. 제조 과정에서 실수로 우연히 만들어진 제품이었는데요. 기준치보다 비누의 열을 가열해가지고 되게 밀도 높은 공기층이 생겨서 그게 물에 뜨는 비누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아이보리의 성공은 또 광고 마케팅도 한몫을 했는데 1882년에 신문 광고에 실린 첫 카피가 있습니다. 바로 물에 뜨는 아이보리 비누 순도 99.44% 이렇게 광고를 때린 거지. 그리고 그 이후에 되게 공격적으로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신문과 방송을 오가면서 제품을 홍보를 했는데 그 당시 주부들이 즐겨 듣던 라디오 드라마에 아이보리 광고를 앞뒤로 넣으면서 집중 공략을 한 거예요. 당시에는 라디오로 그 매체였구나. TV가 아니라. 그래서 아이보리를 시작으로 그 라디오 드라마의 스폰서는 대부분 다 주부 고객을 노리는 비누 제조 회사들이 된 거지. 그래서 비누 광고가 삽입되던 라디오 드라마가 쏙 오페라라고 불리기 시작을 됐고 그 다음에 TV로 옮겨간 이후에 오늘날까지 연속극을 쏙 오페라 혹은 쏙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뭔가 딱 타겟이 딱 주부다 보니까 딱 거기 딱 들어갔구나. 그런 거고 비누가 솔직히 근데 비누가 한자어처럼 들리잖아. 근데 비누는 진짜 또 우리나라 말의 비누는 또 순수 우리말이래. 비누란 자체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게? 너무 신기하네.
그래서 막 한간에는 누천한 것을 비루한 것을 떼어낸다 그런 의미라서 비루에서 나왔다는 썰도 있는데 이건 단지 그냥 썰일 뿐이고 비누는 그냥 진짜 순수하게 우리말 순수한 우리말. 좋은 거 하나 배워가네요. 아무튼 이렇게 실수로 물에 뜨는 비누를 발견을 될 줄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2019년 12월에 처음 발생한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할 거라고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마스크를 지금까지 쓰고 있을지는 몰랐지. 맞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인들은 위생과 예방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대에 마주하고 있는데 그 각 나라 보건 당국이 비누를 사용한 손 씻기를 감염병 예방에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 수칙으로 강조를 하는 거 보니까 기본이 짱이죠. 비누가 짱이에요. 그죠. 일단은 그런 가장 탄탄한 기초가 있는 다음에 다른 게 통하는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진짜 흐르는 물에 손을 적시고 비누로 30초 이상 문지르고 비비며 씻는 행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네, 그게 예방법이 됐죠 지금.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 손 씻는 거 막 교육도 했어요, 그죠? 막 손톱 밑에 이렇게 돌려서 씻고 맞아, 막 이런 맞아. 거. 요즘에도 하겠지. 요즘 막 애국가 부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비누는 되게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도구로 요즘 제일 필요한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고 질병으로부터 진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일상 속 도구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죠? 제가 환경을 얘기할 때도 비누를 왕왕 추천했었어요. 그 급격한 기후변화로 환경 문제에 되게 관심이 다 높아진 시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피하기 위해서 고체 비누를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되게 제품들도 엄청 다양해진 게 빨래는 물론 세안, 샴푸, 설거지 비누도 있는데. 아니 근데 빨래는 비누 손빨래 말하는 거야? 손빨래, 빨래하는 비누, 뭐 또 세안 비누 요거는 기본으로 있고 샴푸바나 설거지 비누 같은 이렇게 다양한 용도에 맞게 새로운 고체 비누들의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어서 되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요즘 피부에 닿는 제품인 거를 고려해가지고 화학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친환경 비누를 찾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누를 되게 쓰면 좋은 점을 다시 나열해보자면은 우선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비누 쓰기 전에 진짜 바디워시, 샴푸, 린스, 클렌징 폼 이렇게 등등 수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반출하며 살았는데 솔직히 그게 지금 기본이잖아요. 약간 그죠? 그렇게 쓰는 게. 근데 비누 하나로 모든 거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 계면 활성제로 몸을 씻는다는 본질은 무슨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그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죠? 비누를 사용하는 지금은 약간 성분이 다른 물 비누들로 몸을 나눠 씻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비누를 쓰다 보니까. 굳이 머리 하나, 몸 하나, 얼굴 하나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약간 욕실도 되게 비누 하나만 딱 두게 되니까 되게 미니멀리즘해지고. 얻어 걸린 거 아니에요? 노노노. 좋네요. 그래서 비누를 쓰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내 몸에 맞는 천연 성분의 비누에 선택할 폭이 넓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뭐 기성 비누가 아닌 천연 비누 제품으로 넘어가면은 그 아무래도 내 몸에 맞는 성분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비누로만 머리를 감는 게 불안하다고 아까 뭐 했잖아요. 뻣뻣해지고 그러면 약간 샴푸 바라는 대체제도 있어요. 샴푸바? 샴푸 바라는 비누로 하면 진짜 샴푸를 쓰는 것처럼 거품도 많이 나고 약간 비누 머릿결이 부드러워지고 고체 샴푸라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되게 피부 문제에 따라서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천연 비누들이 되게 무궁무진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고 약한 분들이라면 카렌둘라라는 성분이 들어간 비누를 추천을 하고. 카렌둘라? 허브 종류예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 중이면 타마노 오일이 들어간 비누를 추천드리고 약간 여드름 피부라면 약간 티트리 비누, 뭐 각질이 많아 고민이면은 흑설탕 스크럽 비누나 커피박 비누 같은 게 있고 지성 피부면 저는 지금 그 숯 비누를 쓰고 있거든요. 숯이 되게 그 그 기름 같은 거를 다 흡수해가지고 다 이렇게 배출해주잖아. 그래서 그 다양한 비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향수로도 대체 불가한 비누향. 비누가 향이 좀 약한 편 아닌가? 약간 비누 향이 지속력이 약하지. 약간 비누를 씻고 갓 나왔을 때는 진짜 그 비누 향이 되게 강렬하잖아. 그 약간 애기 냄새 나는 그런 느낌 아니야? 약간 비누 역할은 그래서 나는 세정만을 말할 순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비누가 품은 향에서 약간
누군가의 취향도 알 수 있잖아. 그죠. 누군가 추억 속에서 향수를 자극하는 비누 향기 하나쯤은 가슴에 품고 살지 그죠. 않습니까? 오이비누 같은 거. 오이비누. 목욕탕 가면 항상 있는 그 오이비누. 그치. 그래서 막 학교 체육 시간 후에 막 수도가에서 막 살구비누 향기 나고 막 그 한 줄만으로도 수도가에서 나는 비누 향기 이 한 줄만으로도 약간 첫사랑 서사가 뚝딱 있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고 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약간 이런 추억은 약간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나는 수도가 비누 향기 하면은 약간 야자 시간에 쉬는 시간에 잠 쫓으려고 애들이랑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세수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데 아 그래요? 애들이랑 다 같이 그래서 약간 각 찍고 나왔을 때 그 비누 향기가 좀 약간 짧고 강렬하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그 향을 약간 좀 기억에 남는 편인데 그 향 또는 향기를 의미하는 아로마 요법이 있잖아요. 아로마 요법 그리고 또는 치료를 의미하는 테라피가 만나가지고 향기 나는 식물에서 추출한 휘발성 물질을 사용해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향기 요법 아로마 테라피를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것도 비누의 큰 비누의 장점 중에 하나다. 그 아로마가 이제 블렌딩된 비누의 경우는 이렇게 천연 비누라고 해가지고 그 천연 비누의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요. CP 비누와 MP 비누입니다.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보죠. 그죠? 이거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관심 있는 분야여가지고 미리 알고 있었는데 네. CP가 콜드 프레스의 약자예요. 네. 콜드 프로세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저온 숙성 비누를 말하는데 이게 식물성 오일이랑 가성소다, 정제수를 배합해가지고 그 레시피가 다 있거든요. 각자 그 레시피로 배합을 해서 24시간에서 48시간의 보온과 약 4주 이상의 건조 시간을 거친 비누인데 그래서 제작 기간이 길고 이게 단계별로 주의사항이 되게 많아가지고 식물성 오일의 효능과 배합 비율에 따라서 자신의 피부와 취향에 맞는 천연 비누를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반대로 이제 MP 비누는 멜팅 앤 푸어라는 단어의 약자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기초 비누 덩어리인 비누 베이스를 녹여가지고 디자인을 한 다음에 다시 굳히는 방법으로 되게 제작 기간이 짧고 간단한 편이어가지고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거 왜 보통 저기 막 수제 비누 만들고 하는 게 보통 다 그런 게 약간 좀. 맞아. 그런 체험으로 하는 게 보통 다 MP 비누지. 페코는 좀 비싸요 그러면? 그게 그 하나조 내가 잘 쓴다고 했잖아. 근데 하나조에서 하는 비누가 파는 비누가 거의 다 CP 비누인데 네. 이게 이제 제작 가격이 되게 어렵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일반 기존 식품 비누보다는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편이죠. 얼마인데 말해줘. 얼마인데? 10,000원대. 한 개 10,000원. 한 개 쓰면 얼마 써요? 하나? 근데 나는 이제 비누를 그런 걸 다 쓰다 보니까 그 좀 짧죠? 한 2주 쓰나요? 한 2주에서 3주 쓰죠. 그러면 뭐 그게 엄청난 부담은 아니에요. 엄청난 부담은 충분하게 아니에요. 뭐 부담할 수 있는 정도네. 맞아. 그래서 만약 근데 이걸 CP 비누를 집에서 아예 못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잘 그걸 지키기만 하면은 집에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쉽게도 오늘 CP 비누 만드는 방법은 안 알려왔고 녹여 붓기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비누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10분 안에 만들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초간단 비누 만들기. 집에서 되게 심심하신 분들은 재료를 구해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CP 비누랑 MP 비누의 차이점이 그 CP는 다 내가 제조를 해가지고 만드는 거고 MP는 약간 기존에 있는 비누 베이스를 만드는 거라서 그 비누 베이스에 약간의 계면 활성제가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뉘는 건데 집에서 내가 만들어 쓰는 거는 약간의 계면 활성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 계면 활성제는 실제 시판에 파는 비누보다는 엄청 소량의 양이어서 거의 진짜 천연 비누라고 불러도 될 만큼의 수준이라 걱정 없이 만들어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녹여붓기 비누의 그 재료는 계속 말했던 그 재료는 비누 베이스, 그리고 비누 툴, 아로마 오일로 정말 간단합니다. 비누 베이스라는 게 따로 팔아요? 비누 베이스라는 시판을 팔아. 여기 이제 기타 보습제를 추가하고 싶으면 따로 준비를 하면 되고, 그래서 기타 재료 같은 건 이제 추가로 하는 거는 비누 전체량의 1%에서 2% 이상을 넘지 않도록만 준비하면 됩니다. 비누 베이스라는 게 이렇게 각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서 파는구나. 맞아. 그 마트에서도 파는데 이게 지방산 유지를 가성소다와 반응시켜서 1차로 만들어진 비누인데 이게 에탄올과 글리세린, 설탕 등으로 다당류를 이용해가지고 투명화 작업을 거쳐 만든 것으로 약간 투명화에 따라서 클리어 베이스, 화이트 베이스 이런 식으로 종류가 나뉩니다. 엄청 복잡하네요. 근데 설명이 복잡하지 진짜 그냥 투명한 비누, 하얀 비누. 그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죠. 원하는 디자인을. 그래서 이 비누 베이스를 70도에서 80도로만 유지를 해가지고 중탕을 해서 녹이면 되는데 그러면 가장 좋은 상태의 비누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누 베이스를 되게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유리 비커에 넣고 핫플레이트로 약하게 조절하면서 녹인 후에 원하는 첨가물을 넣고 잘 적습니다. 이때 첨가물은 뭐 히알루론산이라던가 약간 그런 보습제? 약간의 보습제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센셜 오일을 넣고 스틱으로 2, 3회 저은 뒤 이제 준비한 틀에 부으면 끝나는데 이 에센셜 오일이 그 위에서 말했던 그 허브 종류들이에요. 그래서 내 피부가 이렇다 이러면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에센셜 오일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쉽게 살 수 있고 여기 방산시장 가면은 진짜 직접 맡아보고 또 살 수가 있어요. 에센셜 오일? 그래서 그거를 2, 3회 스틱으로 저은 다음에 하면 진짜 끝나는데 이제 비누가 충분히 식어서 굳은 뒤 빼내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라서 쓰면 돼요? 그래서 잘라 쓰면 되고 어차피 틀 같은 게 또 따로 있어가지고 그런 실리콘 틀을 이용한 사람들은 바로 빼내기가 쉽고 뭐 플라스틱 틀이나 뭐 얼음틀 막 이런 거에 사용한 사람들은 약간 냉동실에서 30분 정도 냉각 후에 빼내면 되게 쉽게 빠집니다. 그거 이렇게 뭐 곰돌이 모양 다 찍을 수 있겠네. 다 내가 맞네. 원하는 그런 틀, 뭐 쿠키 틀, 뭐 아니면 그런 틀 없으면은 흔하게 뭐 종이컵 이런 걸로 다 해도 됩니다. 되게 보편적으로 우유 가게 많이 하죠. 애들이 근데 좋아하겠는데 이렇게 곰돌이 같은 거 찍어 놓으면. 맞아. 애들이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몇 가지 또 에센셜 오일을 좀 추천해드리자면은 그 땅이 사과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향이 있어요. 되게 청사과 향을 은은하게 풍기는 캐모마일이라는 향이 있습니다. 캐모마일 그런 뜻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미부터 말하고 뒤에 쳤는데 약간 좀 사과향이 난다는 그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캐모마일 약초가 항염증과 진정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열병과 신경병 치료 등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모마일 주변에 다른 식물들을 심으면 약간 해충 피해가 없이 되게 잘 자라서 식물의 의사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꽃 모양이 되게 구절초처럼 생겼어요. 구절초 아시나요?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진짜 우리가 흔히 그리는 꽃 모양인데 이파리 얇고 긴 타원의 이파리들이 구절초? 되게 엄청 붙어있는 되게 이쁜 꽃인데 이게 진짜 실제로 되게 이뻐요. 꽃 모양 보면 이런 모양으로 왜 캐릭터 같은 거 있지 않아? 이모티콘 같은 거? 맞아. 이게 진정과 릴렉스 향으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정신적 밸런스를 조절해서 안정감을 좀 되찾아주고 소화 촉진에도 도움을 주는 허브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두 번째 추천 오일은 페퍼민트입니다. 페퍼민트 좋죠. 우리에게 되게 박하로 잘 알려진 페퍼민트가 약간 특유의 상쾌하고 시원한 향이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심신에 약간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두통이나 소화불량뿐 아니라 약간 통증 완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속명은 멘타로 이제 이분이 좀 잘 아시는 전문 분야죠. 그리스 로마 신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그 지하의 신 플루토가 아름다운 여자 멘타를 사랑했으나 아내인 페르세포네가 그 사실을 알고 질투심에 멘타를 잔인하게 밟아 죽였는데 그 이후로 플루토가 멘타를 애절히 그리워해서 약초로 변신시켰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아주 불쾌한 이야기. 그래서 저는 되게 유서 깊은 민초파로서 여름만 되면 멘톨 비누를 꺼내서 사용해요. 이게 멘톨을 쓰면 엄청 화한 느낌이 나는 성분인데 이 멘톨도 박하의 잎이나 줄기를 수증기로 증류를 해서 얻어낸 성분입니다. 멘톨 왜 머리 이렇게 감으면 머리에 막 화한 멘톨 느낌. 샴푸. 맞아. 이거 진짜 유명하잖아요. 기억난다. 맞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린 에센셜 오일은 바로 티트리입니다. 티트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요, 처음 들어보네. 처음 들어봅니까? 티트리. 이거 되게 우리 고등학교 때 더 페이스샵이 아닌 더 바디샵에서 엄청 유행했던 티트리 오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드름 났을 때 한 방울씩 딱 떠들어주면은 딱 진정되는 그걸로 되게 유명한 허브인데 이게 맑고 강한 향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살균 및 소독 작용뿐 아니라 면역력을 높여주는 걸로 되게 유명해가지고 고대로부터 호주 원주민들이 배인 상처나 감염증 등의 만능약으로 애용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서 군의 구급키트에 포함이 되어 있었대요. 상처 치료에 활용되곤 했던 이게 티트리 오일이 공기도 또 청정하게 하고 라벤더와 함께 가정에서 가장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허브 오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균, 향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난 오일이어가지고 여드름에 특히 좋다고 해가지고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그 티트리 오일 되게 필수로 가지고 다녔거든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네. 약간 딱 되게 엄청 아플
그때 딱 터뜨려주면은 약간 조금 진정되는. 그래서 잘 썼던 오일인데 이것도 이제 비누에 넣어서 만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 이런 좋은 오일들로 나의 피부에 쏙 맞는 비누로 테라피를 하면은 좋겠지만 네. 그것이 귀찮은 여러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 있겠죠. 다음으로는 그래서 이 비누 브랜드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비누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만 추려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 기원전 2800년 바빌로니아에서 비누가 처음 발명된 후로 진짜 수십 세기에 걸쳐서 더 좋은 비누를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에 따라 위생과 미용 용도의 향이라는 기능과 효능까지 더한 수많은 비누 브랜드들이 탄생했습니다. 월계는 200년, 가깝게는 약 70년 전부터 비누를 만들면서 인간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오늘날에도 그 명성을 이어가는 유서 깊은 브랜드들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피어스입니다. 피어스? 처음 들어보죠? 완전 처음 들어보는데? 약간 노란 이렇게 비누가 약간 시그니처인데 1789년에 런던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던 미용사 앤드루 피어스가 설립한 피어스입니다. 이 얼굴 피부를 개선해줄 파우더, 크림, 비누 등을 이제 직접 제조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제품이 미백 효과에 좋을 뿐만 아니라 피부를 부드럽게 한다는 소문을 난 거예요. 그래서 되게 큰 인기를 얻었고 피어스는 인기에 힘입어 이제 이발소 떼어치우고 피부의 유수분 균형을 맞춰주는 이제 성분이 함유된 투명한 비누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1807년에 공식적으로 세계 최초의 투명한 비누를 만들어서 시장에 판매를 했으면서 그 이후로도 이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했는데요. 약간 비누계의 명품이구나. 비누계의 원조. 그런 느낌이죠. 두 번째는 이제 진짜 루이 16세가 비누 만들어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비누로 유명해진 지방 프랑스의 브랜드를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브랜드는 바로 랑팔 라투르입니다. 랑팔 라투르. 되게 명품처럼 느껴지죠?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랑스 마르세유 지역에서 16세기, 17세기부터 마르세유 비누를 만들어 왔는데 최고급 올리브 오일을 70% 이상 함유한 마르세유 비누는 특산물로 큰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만 수많은 비누 공방들이 생겨났었는데 그 중에서도 5대에 걸쳐 비누 제조 공법을 이어가고 있는 전통 브랜드가 바로 이 랑팔 라투르입니다. 랑팔 라투르. 이 비누의 거장 장피에르 랑팔이 랑팔 필스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설립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대를 이어서 브랜드를 이어갔는데 2004년에 장루이 폴로 가문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상호가 랑팔 라투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랑팔 가문에서 전해지는 전통 제조법을 여전히 고수를 하고 있고 그 랑팔 라투르의 마르세유 비누는 전통 가마솥 공법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요? 되게 전통이 있죠. 그래서 100% 순수 올리브 오일에 물이랑 소금, 소다만 넣어서 총 5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됩니다. 오늘날에도 200년의 역사의 명성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대표 비누 브랜드로 손꼽히는 약간 명품 브랜드죠.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네요. 여러 편집숍에서도 그냥 이렇게 대놓고 팔아요. 약간 이렇게 꼬부랑글씨 이렇게 써져 있는 네모난 정사각형에 좀 있어 보이겠네. 그치. 선물하기도 좋고. 이거 마르세유에서 사왔어. 세 번째 브랜드는 바로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익숙하시죠? 근데 처음 들어보냐? 무궁화가 처음 들어본다고? 무궁화 빨래 비누? 아니 이거 진짜 무궁화는 꽃만 알지 누가 무궁화 비누를 알아? 와 이거 진짜 유명한데. 무궁화 비누 참 쳐볼게. 알려드릴게요. 국내에는 일제 강점기에 일제 비누가 소개를 되었겠죠. 그래서 이를 계기로 비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한국에도 이제 산업화 바람이 불면서 1947년에 무궁화 고 유한섭 화장이 세탁 비누를 최초로 제조를 합니다. 이 세탁 비누가 바로 한국 최초의 비누 무궁화 세탁 비누인데요. 이 무궁화에서 세탁 비누를 처음 출시하기 이전에는 양잿물을 만들어 쓰거나 이게 소규모 가내수공으로 비누를 만들어 썼대요. 근데 이 무궁화가 탄생이 신호탄이 돼서 이제 국내에도 드디어 비누가 상업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에는 집 안에 되게 필수품이었고 저렴한 가격과 때가 잘 지어지는 성능으로 우리나라의 대표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종 화장품 같은 것도 다 나온다고 해요. 이 무궁화에서. 지금 보니까 그냥 볼 때는 몰랐는데 이거 껍데기가 있거든요. 비닐을 이 껍데기들을 딱 보니까 옛날에 그 동네 슈퍼에 꼭 쌓여있던 게 기억이 나네.
지금도 저희 집에는 필수품입니다. 이게 근데 이름이 무궁화 비누인지 몰랐지. 저희 호정 메이트가 실제로 손빨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얘는 이제 다른 건 다 떨어져도 이 세탁 비누가 떨어지는 걸 정말 불안해하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항상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누에 대한 브랜드를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되게 유서가 깊은 비누 브랜드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찾아보면서 비누 브랜드들이 이렇게 많구나 싶어서 내가 지금 좀 우물수 개구리처럼 비누를 똑같은 데서만 하나조에서만 쓰고 있었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아주 사랑하는 브랜드 하나조를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하나조는 위에서 말했듯이 콜드프레스 방식으로 비누를 만드는 브랜드인데 2014년에 시작된 되게 신생 브랜드예요. 삶의 정화와 멈춤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브랜드 모토 아래 약간 꾸준히 새로운 제품을 내면서 욕실에서의 행복을 만드는 브랜드인데 최근에는 홈웨어랑 화장품 분야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어가지고 하나조의 팬으로서 정말 뿌듯하고 점점 더 좋아지는 브랜드입니다. 이 하나조에서 추천드리는 제품으로는 올리원 비누라고 있어요. 올리원? 성분이 딱 한 가지만 그러니까 한 가지 그런 솔루션에 집중한 비누라는 올리원 비누랑 테라조 비누가 있는데 네. 이 테라조 비누가 좀 더 좋은 게 그 비누를 제조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뭐 상품성이 떨어지는 비누 조각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비누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다 조각을 내가지고 그 하얀 화이트 베이스에다가 콕콕 박아요. 그래서 테라조라고 그게 약간 건축 자재 이름인데 이렇게 그냥 자갈 같은 거 모래 같은 게 시멘트 안에 콕콕 박힌 그런 돌 같은 자재 건축 자재 아시나요? 많이 봤죠. 그거랑 비슷하게 만든 게 테라조 비누예요. 그거에서 따온 게 테라조란 이름인데 그 제품은 진짜 약간 너무 예뻐가지고 쓸 때마다 모양도 달라지고 하니까 이거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알록달록하고 맞아. 괜찮네요. 진짜 예뻐. 그리고 그게 약간 그렇게 조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기존의 비누들보다 약간 저렴한 편입니다. 두 번째 약간 다른 하나조 말고도 천연 비누를 제품을 다루는 브랜드를 추천드리자면 네. 동구밭이라는 브랜드예요. 동구밭? 이것도 하나조와 마찬가지로 2014년에 시작된 브랜드인데 이게 샴푸바로 진짜 유명해요. 동구밭 샴푸바. 이 샴푸바를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입문하시는 분들은 러쉬 아니면 이 동구밭으로 입문을 하시더라고요. 동구밭 그거요? 약간 그런 게 약간 그런 브랜드가 시작된 게 실제로 여기 직원들이 이게 대학생 4명이랑 그 발달 장애인 분들이 시작한 브랜드야. 그래서 그 밭을 직접 일구면서 그 밭에서 나온 그 재료들로 비누를 만들기 시작한 브랜드인데 그래서 약간 샴푸바, 설거지바, 뭐 주방 비누, 최근에는 되게 반려동물 케어바까지 아주 다양한 고체 비누를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이게 모토가 이제 발달 장애인과 함께 이거 환경을 생각한 고체 비누를 만드는 브랜드 이렇게 약간 저에게는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사용하는 비누를 다 쓰고 나면은 한번 동구밭 제품을 한번 이용해보려고 기다리고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너무 유명해서 제가 굳이 이야기를 얹을 필요조차 없는 러쉬인데요. 러쉬.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친환경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가 고수해온 가치와 신념이 사람과 동물 그리고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화장품 브랜드라는 개념을 뛰어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누 제품과 입욕제 정도만 사용을 해보았는데 이 비누를 큰 덩어리에서 되게 잘라서 판매하는 방식도 그렇고 뭐 고체 치약, 고체 샴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다양한 향과 색 뭐 그런 거에 대한 색소에 대한 거부감가 없으면은 저도 자주 이용하고 싶은 브랜드이긴 합니다. 네. 영국 거는 영국? 맞아. 여기까지 제가 오늘 비누에 대한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저 혼자 되게 폭주 기관처럼 달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식물편이 좀 떠오르는 방법이었는데 아무튼 이 제 긴 말의 요지는 어쨌든 이거예요. 우리 뭐야? 모두 비누를 30초 동안 문질문질 잘 씻어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자. 전염병과 이어지는 전염병 얘기를 많이 들으셨으니 비누를 잊지 마시죠. 여러분들의 오염된 귀를 비누로 한번 잘 씻어보자. 네. 저도 마지막으로 약간 프랑스 시인 앙리 미조가 쓴 비누에 대한 시를 한번 낭송하면서 오케이. 서랍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이 시의 제목은 비누는 때를 바라보지 않는다입니다. 언제나 명확한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고체 덩어리. 내 머리의 이온은 물과 긴 꼬리는 지방과 결합해 야누스를 닮은 물질. 내 꼬리는 기름을, 머리는 물을 향해 온갖 기름때를 감싸서 떼어내지. 온섭, 손끝, 발끝에
모든 죄와 각진 모서리를 향해 늘 촉각을 곤두세우곤 하지. 내 눈은 결코 때를 바라보지 않는다지. 비누는 때를 바라보지 않는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